어제 박영선 의원의 그 남녀동수법에 표창원 의원이 동의하셨다는 뉴스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고 이에 대해서 남성 커뮤니티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네. 역시 민주당은 패미당이다. 남성들 모아놓고 표창원 간담회한다더니 저딴 법원이나 동의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성 관련 할당제, 우대 정책 등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태경 의원이 극단적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워마드 간담회를 열면서 여기서 여성 할당제나 이런 우대 정책 이런 것에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런 일몰 조항이 꼭 필요하고 지금 여기 계신 적어도 20대나 30대 분들이 관리자급이나 아니면 그 윗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에는 이런 여성 할당이나 우대 법안이 이미 폐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남성들 보면은 본인들 어머니 세대인 40대, 50대 여성분들 분명히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 차별을 여성 할당제 같은 정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창원 의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동의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과거에 축적되어 왔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지금 단계에서는 남성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역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한을 정했는데 그때까지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서 만약에 더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기한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박영선 의원의 그 공천,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 공천의 여성 할당제 50대 50 그 주장은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오시고 싶었어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다른 일정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못 온다는 말씀을 저에게 좀 주셨고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이 자체는 의무화나 강제가 아니고 권장이고 권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뭐냐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여성 차별 해소 권장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장 지원금을 정당에 배분을 할 때에 그러한 그 할당을 채우거나 높인 정당에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강제이거나 의무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동의하니까 그것을 어떤 일몰이라든지 상한을 정해서 시한을 정해서 하자. 전 동의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곰탕집 사건 말씀해 주신 거 현재 1심이 끝났죠.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항소심이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다만 이 사건은 진술만이 증거는 아니죠. CCTV 영상이 있는데 1점 몇 초인가요? 찰나에 스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사나 기소나 재판을 할 때 성폭력 사건이 특히나 문제죠. 정확한 물적 증거나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해자라고 지목당한 분, 혐의자,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사이에 진술 대 진술, 말 대 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서로가 내미는 정황 증거, 보강 증거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만 그냥 딱 떼어놓고 보자 한다면 저는 사실 수사나 기소나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부분을 따져봤고 그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한 말이나 또 검사가 한 이야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찰나의 1점 몇 초 순간에 여성은 자신의 엉덩이를 남성이 움켜쥐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바로 돌아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에 대해서 남성이 바로 뭐 아니다 왜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자리를 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그것만 있다면 사실 그렇게 벌어졌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 남성과 가족들이 억울하다 아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진실은 신과 그 두 분만이 아는 거죠. 형사사법체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 현상도 많잖아요. 여성분이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는데 아무리 호소해도
과거에 특히 남성 중심적인 경찰, 검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얼마 전에 전북 어디죠? 남원이 아니라 무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너무 억울해서 그 부인과 남편이 둘이 동반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1심, 2심 무죄 판결.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만을 보고 전체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다만 이것을 그 사건만이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 이 경향을 보면 미투 국면에 들어와서 막 미투가 쏟아지고 그간에 이제 말씀하신 박진성 시인 사건이라든지 또 뭐 오달수 배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억울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이러다 나도 그런 억울한 나는 그런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성이 나에게 지목을 해서 성범죄 당했다고 하면 나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의 전문성과 그렇죠? 성실성과 그 노력이지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싸워서 남성과 여성 대결로 가져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